학습 자료실에 챕터 5에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MICH0의 추가 자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냐면 아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으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모두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100%는 아니에요. 한 90%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체라는 말도 했고요. 관계성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가 이런 표같이 만들어져, 표. 우리 대학 하면 뭐야? 이거 두 개 같이 볼게요. 우리 대학 하면 뭐야? 대학에서 중요한 데이터들.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 학생과 교수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교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교수가 만나는 건 뭐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만날 수 있어. 근데 그거 기록 안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지도교수 상담으로 해서 만나죠? 그런 건 기록합니다. 근데 학생과 교수가 만나는 건 뭐야? 이 교과목 때문에 만나. 그래서 교과목도 사실은 표로 있어요. 매학기 초에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교과목 표가 만들어지죠? 교과목 표가 만들어져. 엑셀로 제공해 주잖아. 그래서 저런 거를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 뽑아가지고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분 종합정보 시스템에 학교 홈페이지에 초기화면에 참고하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러한 표 하나하나를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관계. 이게 전문 용어야. 그냥 표 하면 되는데 표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근데 표도 아니야 사실은. 엄격한 표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관계. 관계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마들이라고 하고, 이런 관계는 그 데이터, 그 조직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하나의 독자 개체를 보여준다. 엔터티. 그럼 대학교 하면 뭐야? 개체가 교수가 있어야 되고요. 학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거지. 또 시설이 있어야 돼. 건물들부터 시설, 사과대, 또 뭐 인문대, 공대, 도서관 이런 게 있고요. 그 건물 안에 뭐가 있어? 건물 안에 이게 건물 데이터면 이 건물 안에 각 호실이 있어. 호실. 우리 215, 502호 뭐 이렇게 호실이 다 있고, 그 호실에 이름이 있고, 그 호실에 평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호실이 용도가 있습니다. 강의실인지 실습실인지 회의실인지 이런 용도들을 다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라고 하고,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돼? 이런 관계들이 관련성을 맺죠. 관계성. 이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 사실은 여기 교과목이 또 있어야 돼. 교과목. 학생이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교수가 교과목을 개설해야죠. 개설하면 먼저 개설하죠. 학생, 교수가 과목을 개설해요. 과목. 이 과목도 중요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이 그 개설된 것이 표로 쫙 돼 있는데, A라는 학생은 그 중에 이건 지도교수 관계구나.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표로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학생, 교수, 그래서 개체는 네모로 표시하고, 이 관계성은 마름모꼴로 해서 상담하다. 동사로. 이게 학생. 교수. 또 교수가 또 과목을 개설하다. 과목이 있고. 개설하다. 학생은 또 등록.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등록하다. 이런 그림들을 쫙 그려가, 이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ER, 개체 관계성 다이어그램이다. ERD다. 이렇게 그려가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이렇게 해요. 여기 뭐 포리키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72쪽에 보면,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조직 내부의 데이터예요. 조직 내부. 한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한자 모르지? 조직 내. 그래서 이런 조직 내 데이터를 보면 이 개체가요. 여러분 저기 한번 볼까? 그 교재 어디 있냐? 용어 때문에. 165쪽. 165쪽의 셋째 줄에 보면 마스터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데이터와 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마스터 데이터와 그다음에 거래 데이터, 또 트랜잭션 데이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 데이터는 이런 표가 만들어지면 이런 개체에 대한 정보가 이게 표로 만들어지면 변화가 별로 없는 거야. 변경 사항이 별로 없어. 변경 사항이 없는 그런 데이터 묶음을 우리가 마스터 데이터라고 그러고, 거래 데이터는 뭐냐? 이 거래 데이터는 계속 쌓여가는 거야. 아까 식당 얘기했잖아요. 식당. 여러분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볼 때 마스터 데이터를 뭘까?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마스터 데이터. 우리 식당에서는 냉면만 팔아. 냉면.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하고 해서 물냉면만 물냉면하고 비빔냉면하고 거기다 하나 추가로 입가심하기 위해서 만두. 그거만 딱 팔아. 그래서 메뉴판 딱 만들어 보면 그 메뉴판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어떤 냉면집 메뉴판 평생 안 바뀌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냥 가는 집이 있어요. 우리 김밥천국 이런 데는 메뉴판 무지무지하게 많지. 그리고 수시로 바뀌죠.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노하우죠. 근데 이러한 그 메뉴판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메뉴판에 의해서 직원도 별로 안 바뀌죠. 직원. 우리 식당은 뭐 아줌마들 와서 알바하는 아줌마들 때문에 바뀌지만 정식 직원들은 잘 안 바뀌어요. 주방장 잘 바뀌어요? 주방장 바뀌면 식당 맛이 바뀌어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직원도 잘 안 바뀌어요. 우리 대학 교수도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마스터 데이터라고 그래. 마스터라는 말 써. 마스터. 근데 거래 데이터는 뭐야? 아까 냉면집에서 마스터 데이터로 메뉴는 4개밖에 없지만 4개 메뉴로 장사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날 판매되는 기록. 오늘 2020년 10월 13일이야. 그래서 이게 매출 장부야. 매출 장부. 요거만 설명하고 끝날게. 매출 장부를 보면은 이 거래를 기록해. 이 하나가 영수 중 하나죠. 영수 중 하나에 대한 기록으로 보려고요. 계산 돈 받은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게 어때? 이게 거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 데이터에서 한 줄 한 줄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 많은 게 좋지. 이 거래 데이터는 그리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쫙 늘어가야 돼. 계속 데이터 늘어야 돼.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거래 데이터라고 해요. 거래 데이터. 이게 돼? 그러니까 이 마스터 데이터에 있는 이런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스터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현황 이거를 거래 데이터로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 데이터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도 어때? 마스터 데이터, 교과목은 마스터 데이터지. 교과목 잘 안 바뀌거든, 사실은. 근데 요즘은 뭐 매 학기마다 바꾸라고 하는데 하도 시대가 바뀌니까. 근데 옛날에 마스터 데이터는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교과목이. 교수들도 거의 안 바뀌어요. 매년 충원하지만 충원되는 교수 뭐 기껏해 10명도 안 돼. 그렇지만 그 뭡니까? 학생도 어때? 학생 한번 뽑고 나면 1년 내내 거의 안 바뀌죠. 중간에 뭐 자퇴하고 휴학하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마스터 데이터라고 그래. 근데 거래 데이터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나하고 출석 부르고 있죠? 내가 매주 출석 부르잖아. 몇 시간. 그래서 하나씩 쌓여가잖아. 이걸 우리가 지금 출석 부르는 요 행위, 요게 트랜잭션을 거래하는 거야. 여러분과 나하고 거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손님이 오셨고 안 오셨고 지각하셨네요.
지각했는데 뭘 취소해? 지각할 사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스터 데이터와 거래 데이터라는 얘기. 어디 있어? 거래 데이터. 그저 넷째 줄에 거래 데이터는 진하게 안 돼 있네. 165페이지.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마스터 데이터 하고 진하게 돼 있고요. 밑에 보면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있구나. 다섯째 줄에 거래 데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데이터도 꼭 진하게 돼야 되는데 진하게 안 해놨네. 네모 상자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근법의 뭐 중복, 고립, 비일관성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데이터 개축 구조. 그래서 이 개체들 내가 이 슬라이드 이 파워포인트 요거 보면은 이런 개체들이 이런 속성들로 구성된다는 거 속성. 그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빅데이터는 여러분 빅데이터 이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빅데이터 여러분 지금 저 국가적으로요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서 하고, 그다음 우리 국가에서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공공데이터 포털 중에 포털의 데이터가 국가의 데이터가 쫙 쌓여 있거든. 그 데이터 중에 제일 많은 분야가 어딜까? 데이터가 산업분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많은 분야가 우리 국가 데이터 포털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제일 많은 게 관광문화입니다. 관광문화 분야의 데이터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부 명칭을 서비스 경영학부에서 이제 항공, 호텔, 관광 경영 학부로 바꿨잖아. 근데 내가 지금 데이터에 대한 거를 가르치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 학부에 지금 여러분들 항공사에 가서 발권하고 또 호텔에 가서 서빙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거를 포착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떠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어떠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느냐. 사실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호텔 가서 서빙하고 프론트에서 손님 받고 이거 아니야. 그건 전문대 나온 애들이 하면 돼. 우리 4년대에 나온 학생들은요, 그런 어떤 그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잡아서, 그런 이런 개체와 속성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어떠한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호텔에, 우리 여행사에, 우리 항공사에, 어떤 비즈니스 방향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이윤 창출, 또 고객 서비스의 만족, 이런데 기여할 것이냐.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거. 그걸 하면은 여러분의 몸값은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서빙하고 프론트에서 하는 사람보다. 공이 하나 더 붙는다니까.